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부를 가능성을 거론을 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지금까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3자 정상회담 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같이 할까 하다가 이제 젤렌스키는 안 부른다라고 어제까지 결론을 냈다가 젤렌스키는 안 부른다. 대신에 영토 얘기는 합의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바뀐 거예요. 젤렌스키도 부를 수 있다. 대신에 젤렌스키 오면은 영토 합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휴전을 하려 그러면 영토 합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까지 온다 그러면은 그럼 완전히 종전이 된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영토 합의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든지 간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자기 땅을 떼주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젤렌스키가 판을 엎느냐 아니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더 이상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뭐 조금이라도 떼주고, 아니면은 어차피 떼주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덜 떼주고 감수를 하느냐, 이 선택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트럼프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젤렌스키를 부르지 않되 대신에 영토 협상도 없다라고 했을 때보다는 영토 갈라먹기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뭔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대라고까지 하긴 못하지만은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먼저 만나잖아요. 이 둘이서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젤렌스키 안 부르고 영토 협상도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푸틴이 이제 우리 영토 이렇게 하자라고 모종의 제안을 했겠지. 그 모종의 제안이 트럼프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젤렌스키가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거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게 A안이 싫으면은 B안으로 자, 요렇게 한번 나눠보자라고 얘기하면은 트럼프가 젤렌스키 입장에서 어차피 영토를 주니까 마음은 아프겠지만 속은 쓰리겠지만은 전쟁을 끝내려면은 젤렌스키가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젤렌스키가 받을 만도 하다. 내지는 젤렌스키는 안 받으려고 들겠지만은 셋이 앉아가지고 내가 젤렌스키 멱살 한번 잡으면은 요거는 받을 것도 같다. 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 아닌가.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밤새 하루 사이에 24시간 만에 바뀐 입장의 정체는 뭔가 A안에서 B안으로, 푸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양보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B안보다는 조금 낫지만 어쨌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자, 나 지은 죄가 없는데, 자, 그냥 너는 하여튼 만만한 놈이니까 매일 한 대씩 맞아. 이러던 젤렌스키한테 앞으로는 안 때려가 아니라, 자, 매일 때리던 거 내가 한 일주일에 한 대씩만 때릴게. 그러면은 사실 젤렌스키 입장에서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래, 매일 두드려가 맞는 거보단 그래도 일주일에 한 대 맞는 걸로 할까? 야, 매일 두들겨 맞는 거보다 낫잖아. 그걸로 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예컨대 이제 아까 봤듯이 우크라이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루안스크에서부터 도네츠크로 자포리지아요, 그 다음에 헤르손으로 이어지는 라인 중에서 원래 4개를 얘기했다 그랬으면은 한 2개 정도를 하든가,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자, 도네츠크 전부 요거는 아무래도 좀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죠. 자, 처음에는 요거 4개 전부 다냐, 아니면은 요거 2개인데 여기 저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있는 요 지점까지 포함해서 요거 2개냐, 이 정도가 트럼프의 푸틴의 A안이었다 그러면은 푸틴의 B안은 좋았어, 내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자, 요거 2개만 봤는데 여기 네가 방어선 구축하고 있는 건 네 가져, 여기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거 요거만, 빨간 지점만 내가 할게, 요거 2개는 그냥 내가 빼줄게, 내가 진짜 큰 인심 썼다 또 얘기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이거 전체가 우크라이나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땅덩이를 그냥 뺏기는 거죠. 택도 없는 얘기인데 결정적으로 뭐다? 여기 방어선은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프랑스의 입장이 나오면은 마지노선은 최소한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쳐들어왔을 때 최소한의 방어선은 구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2014년에 크림반도 먹고 이제 2022년에 또 다른 전쟁을 일으켰었지만, 만약에 이렇게 종전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비무장지대에 맞지 않은 어마무시한 참호를 여기다 파겠지. 지금도 여기서 방어선이 구축돼 있는데 여기다 이제 뭐 철책도 치고 참호도 파고 뭐 이제
그 마지노 요새 보면 철책, 참호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 막 콘크리트 덩어리로 막 그 어지간한 폭격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구축돼 있고 심지어 보급선 하려고 지하로 다 연결돼 있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 아마 대규모 참호전을 벌이지 않겠느냐. 그런 대비 태세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야, 그러면 너 할만하지 않냐? 거기다 여기다가 뭐 유럽군이 좀 지켜주고 하면 얘가 못 쳐들어가게 안전보장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트럼프는 이 정도면 받을만 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트럼프가 얘기한 액면으로 얘기하면 두 번째 회담, 그러니까 즉 젤렌스키까지 끼워서 하는 게 얘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푸틴하고 트럼프 둘이 앉아가지고는 그냥 의견을 교환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지만은 젤렌스키까지 하면은 합의를 하는, 도장 찍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뭔가를 분배한다. 그러니까 영토를 결국은 이제 미국이 잘라주는 거죠. 근데 분배란 말 쓰고 싶지는 않지만 나쁜 표현도 아니다. 즉 해줄 것이다. 젤렌스키가 왔다? 그러면은 젤렌스키가 도장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 분위기가 지금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젤렌스키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합의를 안 해줄까 이건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젤렌스키가 이제 백악관에 갔다가 망신 대망신을 한번 당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트럼프 앞에서 이제 몸을 바짝 낮추는 모습이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고, 문제는 푸틴이 이제 트럼프의 구상에 얼마나 동의를 해줄 것이냐. 지금 회담 성공 가능성을 25%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25%면 사실은 예컨대 자,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수술 가능성이 25%입니다. 본인은 그 25%에 목숨 걸고 싶겠지만은 저 가족들만 해도 이걸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되죠. 그런 확률이 25%인데 어쨌거나 합의는 할 거라고 본인의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사실 푸틴하고 트럼프의 진짜 관심사는 어쩌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다. 그리고 요 조그만한 영토 얼마가 젤렌스키에겐 굉장히 중요하지만 트럼프한테는 완전히 관심 바뀌고 푸틴에게도 심지어 중요한 게 아니다. 푸틴에게 지금 중요한 건 오히려 다른 거,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쪽에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 제재 풀어주고, 그래서 돈줄이 확보되면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또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이제 완전히 정상 국가로 다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이제 푸틴한테는 더 중요한 절차가 될 거예요. 다만 이게 만약에 푸틴이 여기서 없는다, 성공 가능성이 75%고 성공이 25%고 실패할 75%가 현실이 된다. 그럼 경제 제재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말을 바꾸긴 했는데 백악관 대변인이 대놓고 그랬습니다.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건 굉장한 자신감이거든요. 트럼프가 성공 확률이 25%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건 엄살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라 그러면은 그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는 형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층위가 공동 기자회견이에요. 제일 나쁜 층위는 뭐냐면은 일단 합의문 없고요. 그 다음에 각자가 발표하는 거예요. 푸틴 따로 그냥 러시아 대변인 통해서 발표하고 트럼프가 트럼프 따로 대변인 통해서 발표하고 최악.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각자 따로 발표하는데 그래도 회담장 앞에서 뭐 우리는 합의 이루지 못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도 얘기는 정상의 입으로 직접 나와요. 그 다음에 조금 그거보다 좀 나온 게 공동 합의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냥 마이크 안 잡고 그냥 합의문 그러고 문서 한 장 턱 던져주고 끝나는 거. 그래서 그 문서를 뭐 대변인이 읽든지 읽는 거조차 안 하든지.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공동 성명 그래가지고 두 정상이 같이 이 카메라 앞에서 뭔가 합의문을 읽는 모습. 그 다음 가장 좋은 거 공동 기자회견. 이건 뭐냐면은
합의에 자신이 있고 단지 이 조율된 문구뿐만이 아니라 이 조율된 문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까지도 완벽하게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질문이 어디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이 합의문의 정신 안에서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오는 거다. 이 자신감의 표현, 그만큼 우리는 지금 공감대가 크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공동기자회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캐롤라인 리벗이 그 공동기자회견을 한다 그랬을 때는 제가 딱 그 기사를 봤을 때 느낌은 얘들이 그냥 만나는 건 폼이고 이미 얘기가 끝났구나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어젯밤에 말을 좀 바꿨습니다. 이게 공동기자회견이 될지 아니면 단독 기자회견을 할지 현재로서는 모르겠다. 현재로서는 모른다. 이 말인즉슨 모르겠어요. 이게 엄살인지 아니면 기대감을 키우기 위한 어떤 작업일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 24시간 안에 다 된 밥에 푸틴이 코 한 번 풀었든지 약간 좀 이상한 짓을 해놔가지고 그거 좀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건지 그거는 결국은 이제 회담을 봐야 되는. 근데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성공 확률 25%란 말은 확실히 엄살. 근데 지금 얘기되는 거 보면은 그래도 공동기자회견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오히려 역으로 해서 실패 확률 25% 정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죽하면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핵무기 통제 합의까지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과 소련 간, 러시아 간에 제일 힘든 합의. 근데 지금 어쨌거나 합의해 놓고 연장하고 있는 게 이제 핵무기 합의죠. 미국하고 소련이야 뭐 몇천 개씩 갖고 있으니까 이건 뭐 그냥 몇천 개 이하로 줄이자 정도의 합의인데 문제는 요즘에 중국이 엄청 늘리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참고로 북한이 대충 뭐 많이 봐주면 50개 정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갖고 있는 핵물질을 갖고 더 만들면은 한 100개 언저리를 많이 보면 12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핵물질을 갖고 있다고 봐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200개 정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2, 3년 새에 500개로 늘렸어요. 사실은 이제 그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무기 어떤 통제도 중요하지만 여기 중국을 이제 넣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있죠. 중국을 거기에다 넣으면은 중국의 핵전력을 미국과 러시아 반열로 올려주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되는 거죠.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G2,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 진짜로 이제 전쟁 국면으로 가면은 미러로 가는 국면이 중국으로서는 이제 원내 싫은 거지. 궁극적으로 미국을 깔아뭉개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일단 미국의 카운터파트는 나다라는 걸 먼저 좀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일단 그 핵무기 감축? 그러면 일단 미국, 러시아 이렇게 가는 거 됐어. 러시아가 언제적 러시아인데 우리가 들어갈게. 약간 이렇게 되는 국면도 동시에 좀 주시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